네, 영상 컨텐츠의 이해 3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LMS 수업이라든가 대면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들으시는 게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진 해크먼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죽었는데요. 요 관련 뉴스 잠깐 좀 보실게요. 미 수사당국이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과 아내 베시 아라카의 사망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진 해크먼의 사인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크먼의 아내의 사인은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아내가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앓다가 먼저 숨졌고 알츠하이머병을 앓던 해크먼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이어 사망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that Mr. Hackman probably died around February 18th.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Ms. Hackman passed away first, with February 11th.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뉴멕시코주 센타페이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해크먼의 시신은 자택 현관에서 발견됐었고 부인의 시신은 욕실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시신은 부패 상태였고 손과 발에서 미라화가 진행 중이어서 사망한 지 상당 기간 후 발견된 걸로 추정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수사 초기 이들의 사망 원인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을 추정했지만 아닌 걸로 판명났습니다. 당시 타살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두 사람의 사망은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해크먼은 2004년 은퇴 후 1991년 결혼한 피아니스트 아내와 함께 미국 뉴멕시코주에 살았습니다. KBS 뉴스 고혜람입니다. 예, 그 진 해크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좀 비극적으로 이렇게 삶이 마감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거든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전체 국민에서 20%가 넘으면 초고령 국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20%를 돌파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른 거죠. 우리나라가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건데요. 근데 이 진 해크먼 이 사례를 보면서 영화가 하나 좀 생각이 났어요. 영화 한 편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수업의 그 성격하고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영화 이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에 계속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아마 다른 수업에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교수님들이 안 계실 거예요. 격가지로 좀 빠지는 느낌은 있지만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화들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감상 같은 것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뭐 책이나 음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 아무르라는 영화예요. 2012년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 선생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좋은 영화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고 또 2012년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이 아무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근데 사랑하면은 보통 이제 젊은 남녀들의 전유물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뤄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80대 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방식이 조금 다르죠.
할머니,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이 오고 또 반신불수가 되고 치매가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몸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사랑하는 이 남편이 이제 혼자서 이 남편도 노인인데 이 할머니를 간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빠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에브리맨이라는 책이 생각이 또 났어요. 이 에브리맨이라는 이 책에서 여기에서 어떤 한 남자가 건강했던 남자가 이제 병들고 수술하다가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쭉 나와 있는 되게 두껍지 않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 속에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있거든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노년은 전투가 아니다. 노년은 대학살이다. 뭐 이런 구절이 이 책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아무르라는 영화에서 그 부부가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본인들의 그 의지로 감당이 안 되면서 막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들이 막 무너지면서 이렇게 나빠지는 과정들을 쭉 보니까 이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전투라는 거는 그래도 맞서서 막 싸우고 뭐 저항이라도 해보고 이런 게 전투인데 그냥 그 속절없이 그 나빠지는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에 속절없이 막 그 무너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마음을 많이 좀 울렸던 영화고요. 그 영화를 소개한 영상, 유튜브 영상을 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C'est les pompiers. Y a quelqu'un? 소방관에 의해 집안에 은폐된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영화 시작합니다. T'ai-je dit que je te trouvais très jolie ce soir? Mais qu'est-ce qui t'arrive?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부부 조르주와 안느. Vide. On peut aller chez Virgin cet après-midi. 그런데 안느가 초점을 잃은 채 대꾸가 없습니다. 당황해서 물 잠그는 것도 잊은 조르주. Qu'est-ce qu'il y a?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틀어놨던 수도꼭지 물소리가 멈춥니다. Pourquoi tu n'as pas réagi? J'ai pris ce torchon, je te l'ai posé sur le visage, tu n'as pas réagi. Et puis tu as fermé le robinet. 안느는 방금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안느는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그녀의 몸은 차를 따르기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딸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Carotide était obstruée et qu'il fallait l'opérer. On ne l'opère pas, elle aura certainement une autre attaque plus grave. Que ça s'est mal passé. Qu'est-ce que je peux faire pour vous? C'est déjà très gentil d'être venu avec tout le stress. 오른쪽 몸이 마비된 채 병원에서 퇴원한 안느. Moi? 안느를 간병하게 된 노년의 조르주. 안느를 바로 옆 의자에 옮기는 것도 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Pas obligé de me tenir la main tout le temps. Ce serait absurde et pesant. 그럼에도 조르주는 최선을 다해 간병합니다. 6. Je ne me souviens. 아침을 먹으며 안느에게 어릴 적 얘기를 해주는 조르주. 다정한 그는 그녀를 위해 아직도 해줄 얘기가 많습니다. Je t'en prie, ne me ramène plus jamais à l'hôpital. 하지만 안느는 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가 사라집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안느. Il n'y a aucune raison de continuer à vivre, voilà. Je sais que ça ne peut qu'empirer. Pourquoi dois-je nous infliger ça? 이들은 음악가 출신으로 안느가 아프기 전까지 제자의 콘서트에 가기도 했죠. 그 제자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Merci. Alexandre, je suis ravie. Quelle joie de vous voir. Ne me faites pas cette tête. Je suis paralysée du côté droit, c'est tout. 안느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놀란 제자를 달래줍니다. 제자에게 맨 처음 가르친 바가텔 연주를 부탁하는 안느. 그녀에게 과거의 영광은 바래져 있습니다. Mais tu peux pas appeler quand tu as besoin de quelque chose? Je suis désolée. Moi aussi. 조르주도 조금씩 지쳐가던 어느 날 밤. Yes. Y a quelqu'un? 안느를 지켜보며 생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꿈으로 발현된 듯합니다.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옛 사진첩을 보는 안느. 인생을 돌아보며 아름답고 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삶의 끝 무렵 지치는 인생이 길다고 느껴지나 봅니다. 딸이 문병 온 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안느. 또 다른 뇌의 손상으로 치매까지 온 것입니다. Elle dit n'importe quoi. Possibilité pour qu'on la mette pas à l'hôpital. Il n'y a pas d'autre possibilité pour le moment. Il l'enverrait dans une maison de retraite médicalisée. Ce qu'on fait dans ces maisons, on peut très bien le faire ici. On peut pas la laisser sur son lit couchée comme ça. Je peux pas croire que de nos jours, il n'y a aucune possibilité de traiter ça de manière plus efficace. Tu ne veux pas prendre l'avis de notre médecin? Un autre médecin est venu, il est de l'avis de Berthier. Suppose que tu me croiras si je te dis que j'aime ta mère autant que toi, alors je t'en prie, ne me traite pas comme un abruti. Alors là, vous allez arrêter tous les deux. Promets-moi une chose. Je t'en prie, ne me ramène plus jamais à l'hôpital. 안느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조르주. 2명의 간병인을 교대로 주 3회 부르고 본인이 직접 안느를 돌봅니다. Prenez pas ça trop au sérieux. En général, ils disent toujours quelque chose. 오늘 간병인은 조심성이 없고 손이 거치네요. Vous auriez dû réfléchir. 결국 내보내는 조르주. M'infirmière ou pas? Je ne savais pas à quel point vous étiez incompétente.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길 바랐던 조르주. Je vous souhaite de tout cœur qu'un jour quelqu'un vous traite comme vous traitez vos patients et qu'il n'y ait aucun moyen de vous défendre. Allez, ouvre la bouche. 상태가 더욱 악화된 안느는 마치 죽겠다는 듯 물을 거부합니다. Ça maintenant. 많이 지치고 힘든 조르주. 물을 뱉어내는 안느에게 자신도 모르게 손찌검을 합니다. C'est moi, maman. Pourquoi tu décroches pas le téléphone? Tu peux pas te douter qu'on s'inquiète? Elle est de plus en plus comme un enfant sans défense. C'est triste et humiliant pour elle comme pour moi. Vous avez votre vie, c'est bien comme ça, laissez-nous la nôtre. Ça me met en colère de te voir débouler comme ça. Comment ça va se passer maintenant? Ça va se passer comme ça s'est passé jusqu'ici. Tu peux pas continuer comme ça, papa. Qu'est-ce que tu proposes? Tu veux prendre maman chez toi? 아내만 신경 쓰기도 벅찬 조르주. 딸아이의 걱정하는 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 노 부부 그 남편도 사실은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노인인데 그 할머니를 그래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어떤 사랑의 또 한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고요. 또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간병인이 집에 오는데 출장 간병인이 오는데 정말 사람을 물건 대하듯이 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당신도 나중에 입장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노인을 간병한다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람이 자기 가족도 돌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조르주라는 남편이 그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아내한테 뭐 물을 주는데 물을 뱉어내고 막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지만 막 뺨을 때려요. 그게 얼마나 그 간병하는 일이 정말 그게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일인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로봇가 지금 빠르게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해서 곧 실생활에 투입이 될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이 투입이 되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부분이 노인을 간병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공장에서 그냥 물건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굳이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을 보조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이제 그랬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 노인 간병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자, 얘기가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 지금 노래 한 곡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인데요. 다 들어보신 노래죠. 김광석 씨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가 오늘 이 지금 말씀드린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약간 웃음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노래 제목이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점이 1995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60대가 노인이었던 거예요. 노부부. 근데 지금 60대를 가리켜서 노부부라고 얘기를 할까요? 60대인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막 우리 노부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쑥스러울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30년이 지났네요. 30년 만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60대는 전혀 지금 노인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여튼 격세지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자, 간단하게 우리 지난 수업 복습을 좀 하면 요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요번 주까지의 수업 내용은 영화의 탄생이라는 그런 주제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업은 사진의 발명과 동영상의 발명,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영화의 탄생 부분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초기의 영화와 무성 영화 붙여서 다음 주 수업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의 발명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볼게요. 보이는 것을 기록하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벽화를 보면 알 수 있고, 보이는 걸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조각이나 그림 기술을 발전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오랜 노력과 연구 끝에 카메라가 발명이 됐죠. 보이는 걸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진은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의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광학기술, 하나는 감광기술. 광학기술은 밖에서 빛과 함께 들어오는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렌즈 기술이라고 그랬고요. 감광 기술은 그 들어온 이미지를 선명하게 빠르게 상을 기록하는 그 기술을 감광 기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사진이 발명이 되고 나니까 동영상에 대한 또 관심이 생겼죠. 예. 동영상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대상물을 움직이는 그거를 생생하게 그 움직임을 기록해 보려는 인간의 욕망이 출발점이었고요. 자, 수많은 그 사람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1878년에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이 최초로 동영상을 생생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달리는 말을 촬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드디어 이 달리는 말을 촬영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사진을 빠르게 돌렸더니 달리는 모습이 동영상이 됐더라. 자, 1978년 기억하시고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한 14년 정도 후가 되겠네요. 그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가 78년도에 최초의 달리는 말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1892년에 줄 마레이라는
사람이 줄 마레, 에디엔느 줄 마레이. 자, 선생님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자, 이런 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대신, 머리 아파 그러고, 그냥 차단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암기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줄 마레이라는 사람이 크로노 사진총이라는 걸 발명했어요. 크로노, 영어로는 뭐 크로노 포토그래픽 건,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뭐 연속 촬영 총? 연속 촬영 총. 크로노라는 말이 이제 연속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노 사진 총 혹은 연속 촬영 총, 요거를 지금 발명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카메라가 총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줄 마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건 뭐냐면 연속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식간에 촬영을 하는 그 속도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찍어야 되니까 필름 형태로 연속 기록하는 게 필요하겠죠. 낱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총 모양으로 됐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필름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총을 쏘듯이 연속적으로 빵빵빵빵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지 몰라도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 흔히 쓰는 말이 슛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슛. 슛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총을 쏜다는 거죠. 슛. 뭐 축구에서 뭐 공을 차는 것도 슛이라고 그러지만 총을 쏘는 걸 슛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촬영장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죠. 뭐 슛 테스트,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촬영하기 전에 연습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레디라는 말 쓰죠. 이제 촬영 전에 슛 들어가니까 준비해라. 그 다음에 이제 슛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촬영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슛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카메라 녹화가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촬영에서 왜 슛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는가 좀 생각해 보면, 최초의 이런 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 게 이렇게 총 모양이었기 때문에 총을 쏠 때처럼 슛 들어간다, 이런 말을 사용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영화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영화의 탄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는 세 사람인데, 이제 한쪽은 한 사람이 아니고 형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할게요. 한 사람은 에디슨이에요.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에요. 자, 이 에디슨 뭐 위인 전기에도 나오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긴 그런 사람이에요. 위인 전기로 우리는 많이 접한 분이죠. 뭐 일화도 있죠. 어렸을 때 그 계란을 부화시키려고 자기가 어렸을 때 그 호기심이 있어서 계란을 깔고 앉아서 학교도 안 가고 뭐 그랬다는 일화도 있고, 뭐 에디슨이 발명왕이어서 이 사람 때문에 역사가 많이 바뀌었죠. 뭐 대표적인 발명품이 이런 거 있죠. 축음기. 우리 지금은 당연하게 이제 음악을 재생해주는 이런 장치, 옛날에 축음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뭐 오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디슨이 발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이 발명한 가장 유명한 게 전기죠, 전기. 오늘날 전기가 없으면 생활을 못 하는데, 자,
에디슨이 사실은 전기를 발명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좀 비화가 있어요. 당시에 라이벌이 있었는데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은 직류 전기, 테슬라는 교류 전기. 이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설명을 계속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이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에디슨이 되게 수완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 테슬라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뭐 막 소송도 걸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에디슨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걸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가 나오면서 이 테슬라가 이제 또 굉장히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에디슨이 그 만든 그 회사 지금도 있죠. GE라는 회사가 있어요. GE General Electric, 미국을 대표하는 그 전자제품 회사인데요. 지금은 뭐 삼성이라든가 중국 그 전자제품 회사들 때문에 명성이 많이 약해졌지만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고, 이 GE를 바로 에디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일단 1차 시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